안녕하세요. 분쟁원투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오늘도 김연아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경품을 미끼로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아온 홈플러스 사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형사 판결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 형사 판결 5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고요. 네. 대법원이 홈플러스 고객 정보 이제 불법 판매에 대해서 경품 행사를 가장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1mm의 깨알 글씨로 고지한 행위는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점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정했죠. 네. 그 앞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매매 혐의가 드러나자 홈플러스 그 법인과 대표, 보험사 담당자 등 8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하고 2심은 홈플러스 측하고 담당자들한테 무죄를 지금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쵸? 2017년에 그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응모권 용지에 1mm 크기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고요. 그러게요. 지금 올해 8월 6일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이 내린 벌금 7,500만 원, 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담당자 징역 6개월에서 1년과 집행유예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개인정보 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도 어떻게 벌금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한가요? 검찰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판매 대금이기 때문에 추징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추징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벌금 7,500만 원만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리적으로는 지금 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재판부의 법리가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법원의 그 판결을 두고 녹색소비자연대는 8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험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벌금액은 고작 7,500만 원에 그쳤다. 이렇게 하면서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 대법원이 불법 수익금으로 지적된 231억 원의 회수는 어렵다고 판결을 하자 안산 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홈플러스 안산점 앞에서 이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보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그 녹소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홈플러스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 방해를 방조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의 경우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되어 있는데 그 원심 재판에서 그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품행사 응모권을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봐도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준 내용을 사실 모두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데요. 이 형사소송 판결이 유죄였으니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재판이 형사하고는 약간 형식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재판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또 다툼이 되는지 한번 기록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기업의 이 개인정보 매매 유죄 확정이라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경품 행사의 문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너무도 가벼운 이 벌금이 좀 씁쓸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홈플러스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